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을 해놓고 그 보험수익자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료를 납입해다가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보험금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구독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할 수 있는 아주 묘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 걱정 끝 돈을 버릴래 돈을 벌래 정변이 딱이야. 할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낭비벽도 심하고 도박도 뭐 자주 하고 이러니까 재산을 많이 탕진해 먹었나 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아들한테는 재산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있는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손자를 보험 수익자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손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한 거예요. 본인이 죽으면 한 4억이 나오는. 한 5년 뒤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손자에게 전화가 왔겠죠. 아, 보험금 수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자는 확인하고 그 보험금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고모가 알게 됐죠. 아니, 이 보험금은 사실상 어머니 재산 얼마 없는데 보험금이 전체 상속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조카가 다 가져간다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이 고모가 조카를 상대로 하는 이 보험금 상당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유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 받아야 된다. 고모가 1억 받아가야죠. 결론은 고모는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태까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유류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정답만 얘기했지만 현행 유류분 규정과 법 논리를 잘 피해 간 거죠. 자, 이게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러면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증여가요. 보험계약 체결 시냐 아니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기냐 이게 첫 번째로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손자가 상속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인 겁니다. 네. 근데 민법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증여를 한 거는요, 기간 제한 없이 20년 전, 30년 전도 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기준해서 1년 이내에 해줬거나, 그러니까 뭐 2025년 4월 1일 날 사망을 했다면 2024년 4월 2일 날부터 2025년 4월 1일 이 사이에 증여를 했거나 상속인 아닌 자에게, 또는 2024년 3월 30일 이전에 1년 넘어서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은 증여자, 여기서는 할머니겠죠. 그리고 수증자, 여기서는 손자겠죠. 이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인 고모를 해야 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쟁점으로 돌아가서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가 보험계약 체결 시일까요?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기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기로 해서 고모가 알았으니까 그때로는 1년 이내가 되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어느 게 맞을까요? 할머니가 보험금이 나오는 걸 받는 걸 손자로 정했을 때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네, 체결시부터.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았을 때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실제 보험금 받은 시기하고 몇 년의 텀이 있었죠? 5년이었죠. 네. 그러면 이미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여기서는 할머니와 손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인 고모를 해야 할 것을 알고도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수익자로 손자를 지정한 게 인정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아까 사연에서 이 손자가
자기가 보험 수익자로 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건을 못 갖췄죠. 유류분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모는 한 푼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증 책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왜냐면 실제 보험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는 않으니까. 보험 수익자는 본인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서류에다가 그냥. 그러면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를 활용을 해갖고 그쪽에다 이런 보험 아니면은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은 본인이 미운 이제 네, 자식들이 유류보험 전환 청구를 오, 못하게 하는 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본인이 그렇게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한테 증여를 해놓고 1년 이상 있다가 죽으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보험 권리를 해야 할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우리 뭐 손주 명의로 이렇게 보험 수익자 지정해놨으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을 때 나오면 우리는 몰랐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면 입증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사례가 된 거죠, 이게. 모르면 돈을 버려 알면 돈을 벌어 네 미래가 달렸어 지금 클릭해 오늘은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을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처럼 복잡하고 법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하거나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해 쉽고 빠르게 똑똑하게 정변만 믿어봐